오늘 팥소를 만들어서 팥빙수에도 활용하고 팥소에도 활용하고, 이거 쟤는 이제 저는 팥빵은 좋아해도 팥떡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팥의 효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이 에너지를 이렇게 다운됐을 때 끌어올릴 때 제일 좋은 게 이게 식물성 재료로는 이 팥이 최고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컨디션이 다운됐다 할 때는 팥찐빵을 꼭 먹거든요, 간식으로. 근데 이 팥의 효능에는요, 보통 일반 콩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쌀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대요. 그리고 애군 쫓는 그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와 알코올성 치매도 예방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참 잘 마시죠? 간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죠. 대부분 붉은 계열이 간 해독에 좋죠. 그리고 칼륨은 부종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킨대요. 불용성 식이섬유와 사포닌이 변비 예방도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Y는 각기병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제가 딸들한테 여자는 그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손님이 있잖아요. 그런 때 컨디션 안 좋고 그럴 때 이제 시험 보고 뭐 에너지를 많이 발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너무 힘들다 할 때는 팥빵 사 먹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쌀로 만든 단팥빵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밀가루가 찬 성질이잖아요. 그 밀가루에 비해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쌀로 만든 빵일 경우에는, 쌀로 만든 단팥빵은 찬 성질을 띠는 밀가루에 비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떡에 들어가 있는 단팥을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해서 천천히 흡수되므로 소화에도 소화도 아주 잘, 일반 빵에 비해서 쌀빵에 들어있는 이 팥을 먹으면 더 좋다네요.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아주 풍부하대요, 단팥빵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한테 모찌라고 하는 거, 그거 선물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는 날 목이 메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분들 있는 요양병원에 갈 때 떡 같은 거 잘못 사가가지고 거기 이제 컨디션 조절이 안 된다든가, 노인분들은 치매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떡 먹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제 지인분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떡 먹을 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떡에 모찌라는 데 거기에다 팥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게 쌀이잖아요. 그거는 밀가루가 아니고. 그러니까 밀가루 빵보다는 모찌가 더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효능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팥빙수에도 활용하고 빵이나 떡에도 활용할 단팥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침 비가 오고 새벽에 지열이 다 식어서 좀 이런 뜨거운 불에서 하는 이런 거 할 때는 오늘 날씨가 딱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시채널이에요. 오늘은 여름 하면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팥빙수 있잖아요. 팥빙수가 요즘에 K-팝의 열풍으로 인해서 음식까지 연결돼서 한국의 음식이
음식, 분식 뭐 인기가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한국 팥빙수도 핫도그랑 팥빙수도 아주 지금 열풍을 이룬다는데요. 팥빙수 하면 팥이잖아요. 팥이 들어가야 진짜 팥빙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팥을 1년 먹을 만큼 한 번에 푹 고아요. 고아서 이제 여러 용도로 죽으로도 활용하고 이런 팥 빙수, 이 팥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떡에도 활용하고 그렇지만 팥빙수에 활용하는 팥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만의 방식. 1년에 한 번 고아가지고 동지 때 고아서 1년 먹을 거를 이렇게 봉지 얼리거든요. 그걸 갈아가지고 얼려놨던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가열해서 건조시키면은 딱 팥소. 앙꼬가 되지, 앙꼬. 이건 뜨겁게 해서 데울 겁니다. 저번에 촬영할 때 이렇게 하고 이건 이미 다 익혀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들어갈 재료만 넣어서 좀 달달해야 되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돼. 이거는 코코넛 슈가라고 있어요. 여기 코코넛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슈가는 보통 설탕보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요. 그냥 흑설탕과 같은 느낌? 단 거를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기농 설탕 설탕을 좀 넣어요. 과일 위에다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간을 맞출 거예요. 이 코코넛 설탕, 코코넛 슈가에도 특별한 효능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 코코넛 슈가를 넣어서 당분을 조절할 겁니다. 단팥 만들 때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코코넛 슈가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 라오스 슈퍼에 가면 이 슈가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코코넛 슈가, 그 사탕수수 슈가도 원액으로 나와 있는 게 원재료 막 짠 거 있잖아요. 아주 갈색난 그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색깔을 표백하지 않은 갈색, 유기농. 그리고 유기농 설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표백한 흰 설탕도 있고 슈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코코넛 슈가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인터넷에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어요. 코코넛 슈가 효능에는요, 코코넛 슈가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요. 미네랄과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이 코코넛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코코넛 음료 많이 드세요. 우리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노년에도 도움을 좋은 준대요. 이게 과일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나 봐요. 그리고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어 체내 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니까 피곤할 때 드셔도 되고요. 이 코코넛 음료는 보기에 이게 처음에 와서 먹어봤는데 사탕수수 그 액처럼 밍밍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래 살면서 이제 그거를 음료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효능은 처음 찾아봤거든요. 뼈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대사활동에도 좋으니까 오후에 음료로 마시면 아주 딱이겠는데요. 하시다 보면 이 코코넛 많이 길거리에서도 팔고 음료 캔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손질해가지고
캔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여행 다 마친 오후에는 이 코코넛 음료를 꼭 드셔보세요. 이건 금방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특별하게 넣을 게 있어요. 라오스에도 저 북쪽에서 밤이 나오거든요. 이 밤을 삶아서 이렇게 까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섞어서 만들 거예요. 원래 밤에도 좋은 효능들이 많죠? 어린이 애들한테. 떡에다 활용하려고 했는데 가끔 보면 이 단팥 파는 거에 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카메라를 안 켜놓고 들어갔었네. 밤에는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밤 많이 먹게 하고요. 날밤도 정말 맛있잖아요. 아닥 아닥 여기 아닥 당도 오독 오독 오독. 를 이제 조절할 때는 소금 간을 미리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소금 간을 한 다음에 이 당도는 또 조절할 거예요. 이 팥은요, 뭐 소가 쓰러졌을 때는 낙지를 먹여서 일으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세고 쓰러졌을 때는 이 팥물이 아주 좋대요. 아프고 나서. 회복하는데. 그래서 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식물 열매 중에 하나가 이 팥이래요. 팥. 팥물로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컨디션이 안 필요하잖아요. 좋고 다운될 때 이 있죠? 팥이 그런 때는 팥빵을 다이어트에도 드세요. 좋긴 한 것 같아요. 에너지를 그러면은 떨어뜨리지 훨씬 않으면서 에너지가 다이어트를 안정이 하니까. 된답니다. 옛날에는 1년 농사 짓고도 가을 되면 가을떡에는 꼭 이 팥을 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 팥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해지라고 옛날엔 팥떡을 하는 거겠죠. 과학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팥이 좋은 걸 알았을까 참 조금만 궁금해요. 미신적인 쪽으로도 이 팥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인이다 하는 것보다 이 토기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의에다가 굴려가면서 이걸 하는 거랑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 마찬가지라서 웬만하면 이런 토기에다가 잼이나 이런 걸 만드세요. 스텐 같은 거는 잘못하면 눌어붙어가지고 음식 할 때 불편하죠. 아니면 무쇠속 같은 것도 괜찮고요. 불이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재료가 이미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넣는 재료들, 부수적인 재료들만 잘 섞이게 설탕이 녹을 정도의 그런 온도면 되니까요. 한국에서 같으면 죽집도 맛있는 게 많고 하니까 시켜서 먹겠죠. 근데 라오스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당도가 딱 좋아. 인스턴트 뭐 K마트에 두르는 경우는 있는데 정말 진정한 그 전통적인 죽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라오스 왔을 때는 이 팥이 없었어요.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서 팥이 아주 흔해졌어요. 특별한 다른 소금도 먹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이 제 맛을 끌어올리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조림 같은 거에도 뭐 이렇게 단 성분 들어가는 거에 소금도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찐빵소. 이거를 더 건조시키면은 근데 집에서 만들면 적당량의 설탕하고 소금을 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에는 좋겠죠. 직접 만들면. 요즘에 라오스에서 찐빵 맛있게 나온 거 있잖아요. 맛있더라고. 한국 분이 한국 친구한테 아마 한국 분이 만든 거. 배워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만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찐빵, 찐만두. 꿀이 체질에 맞고 한국 사람 꿀을 입맛에 넣고 싶으면 딱이더라고. 마지막에 꿀 넣으셔도 돼요. 소금 넣었으니까 얼마나 맛이 상승됐나?
설탕을 좀 넣을까 말까 지금 갈등 생기네. 한국에 있으면은 만들어 볼 생각조차 안 실제 했을 카페에서 것을 먹는 그 타국에 살면서 만들게. 팥은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한 단맛이에요. 떡에 넣어도 딱 너무 달게 알맞은 할 그런 필요 없이 단맛? 않은데. 뭐 아주 달게 하고 싶으면 먹을 때 꿀을 첨가해도 되고 그러는데 단 거를 좋아하면 시럽이나 꿀을 넣으세요. 먹기 전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꿀은 높은 온도 70도 이상에서 꿀은 영양소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식힌 다음에 마지막에 꿀을 넣을 거예요. 음식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꿀 넣어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꿀을 넣어야 돼요. 이거 좀 한 김 날려버리세요. 이거 먹으면 아주 설탕을 정말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카페 생각하면. 딱이야. 넣으려고 내놨는데 뿌리거든요. 제가 꿀 용기를 개미 안 들어가는 용기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 열대 지역에서는 설탕을 잘못 놔두면 이 꿀이나 이런 거는 귀신처럼 아무리 뚜껑을 닫아도 개미가 들어가요. 신기하게. 근데 이거는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개미 안 들어가게. 그래서 막 꿀도 냉장고에 넣게 되더라고요. 개미 들어가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개미 들어갈 일이 없어요. 되게 쉽죠? 근데 이제 팥 삶아가지고 막 그 과정을 하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팥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연초쯤에 이제 동지 때 딱 좋아요. 동지 때 동지 가을에 팥죽 수확한 만들면서 팥을 가을 팥, 가을 지난 동지잖아요. 좀 있으면. 1년 그때 동안 쓸 만큼 삶아요. 한 번에 삶아가지고 냉동했다가 뭐 어떤 때 갑자기 팥죽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지고 녹여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전 영상에 소개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다가 유리병 금세 뚝딱. 이걸 좀 질척하게 하고 싶으면 뭐 물로 농도를 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딱인 것 같아요. 흐르게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물을 넣어서. 딱이야. 빵에 발라 먹어도 되겠다. 식빵에. 뭐 찐빵에 팥잼이나 밀가루 마찬가지지. 그러고 빵에다가 보니까 아주 넣는 거나 좋은데? 식빵에다가 발라 먹는 거나 똑같은 밀가루기 때문에 잼 대신 이거 발라 드셔도 되겠어요. 그 생각은 못했어요. 빵에 발라 먹어야 돼. 가루도 들어가고. 다른 견과류 넣고 싶으면 갈아서 넣으셔도 돼요. 근데 본연에 팥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견과류 많이 들어가면 진진하니 맛이 없어져요. 담백함이, 이 단팥은 담백함이 제 맛이니까. 뜨거울 때 닫아버려야겠다. 열을 때 힘들려나?
여기다가 밤 넣었잖아요. 그 밤 쥐밤이거든요. 한국에서 한국에 산밤 있잖아요. 그거 정말 맛있잖아요. 우리 요즘 어릴 때 많이 계량종보다? 먹었지 그 쥐밤. 그 밤이에요. 태국 마트 같은 데 가면 삶아서도 팔고 군밤 그러는데 파는데 생거를 그 밤. 사다가 삶는 게 좋아요. 상태 안 좋을 때. 가을 우리나라 추석 때 그때 여기 시장에도 밤이 나와요. 중국 사람이 가져오는 것도 있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는 그 북쪽에서 북쪽 산에서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가을에 막 다니다 보면 눈에 뜨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 먹냐면 그래서 준비하고 잠깐만 지난번 팥을 활용할 과일 지중해식 샐러드 제가 만들어 놓고 요즘에 큰 통으로 한 번 먹고 이거 두 번째 만든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망고, 아보카도, 복숭아, 블루베리 단 거 싫어하시는 분은 설탕 넣지 않고 이렇게 라임만 넣어서 포도, 보관하시면 여러 돼요. 가지 집에 있는 거 과일 다 일주일 썰어놓고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관이 가능해요. 허브도 넣고 싶으면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찬 거를 좋아하시면 이제 팥빙수 대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빙 여기다가 팥을 넣는 거예요. 팥을. 그러니까 팥을 이거 만들 때 너무 달지 않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얼음 여기다가 밑에다가 갈아서 넣고 이 과일 넣고 팥 넣으면은 팥빙수. 그냥 여기다 넣기 전에 집에서는 이제 이 요즘에 정도로 이게 달기로 나오더라고요. 먹고 온갖 종류. 이건 검은색 재료만 들어간 거거든요. 콩하고 호두, 검은 깨, 검은 콩, 호두, 또 뭐더라? 검은 깨 있잖아요. 검은 참깨.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죽으로 해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먹을 때 활용하셔도 돼요. 미숫가루 이렇게 한 얹는 다음에 것처럼. 팥빙수 먹을 때 여러 가지 미숫가루도 섞여 얹어 있으니까 나오죠. 많이 넣으면 그렇잖아요. 쑥가루도 여기에다가 얹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집에서 먹는 가루 종류를 팥을 넣어서 올리세요. 팥을 올려서 먹으면 팥빙수예요. 이 과일이 달잖아요. 이거 새콤하게 만든 샐러드 저번에 소개드린 거 그거예요.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약간 한 팥이 끼로 좀 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으면 아주 든든하죠. 컨디션 다운될 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내주죠. 다른 때는 거의 견과류만 넣어서 먹거든요. 여기에다가 유플레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팥빙수, 딱 팥빙수잖아요. 달게 먹고 싶으면 막 단 거를 올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딱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팥소 아주 달게 먹고 싶으면 그 연유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넣어주잖아요. 카페에서는. 그걸 넣으셔도 오늘 되고요. 점심은 이걸로 먹어야겠어요. 더 시큼하게 먹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라임을 넣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음료만 넣으면 화채잖아요. 탄산이나 뭐 자기 좋아하는 음료. 근데 여기에다가 팥을 오늘은 넣었기 때문에 좀 고소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몬드 밀크를 넣을 거예요. 여기는 아몬드 밀크 종류별로 많거든요. 두유도 아몬드 밀크를 검은 콩, 검은 깨 두유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요즘에 실버족들이 이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부끼리 고소하니 이렇게 밑에는 새콤하고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에는 고소한 맛으로 먹을 수 있죠. 언제 음료를 한국 사람이 먹으면 가서 먹어볼게요. 입맛에 맞는 음료를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비 오더니 다시 또 비 오려고. 짠! 아직 정신 안 한 먹었어. 끼 식사 대용 팥빙수. 이거 좀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얼음을 넣으시면 팥빙수예요. 근데 그 얼음 가는 기계가 없으면 그냥 밑에 얼음을 깔아 놓으시면 나중에 밑에는 이제 화채처럼 그냥 마시면 돼요. 섞어서 먹어도 되고. 제가 단팥 먹는 방법을, 저만의 방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과일 샐러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고요. 과일 샐러드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 가지 과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일 나오는 캔도 있잖아요. 그건 설탕 덩어리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단 성분의 그런 과일하고 같이 썰어서 넣어가지고 라임즙만 부어서 놓고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이런 있어요. 밀크 종류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조명이 없으니까 날씨에 따라서 얼굴이 너무 어두침침 늙은이처럼 나오네. 근데 밝은 날은 또 얼굴이 뺑뺑한 것처럼 아주 밝게 나오는데, 이쪽이 그늘이라서 그늘이라서 싫어하는 그래. 분한테는 이 샐러드 위에다 먹는 게 딱인 것 같아요. 팥소가 많이 달지 않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주고 같이 먹고 평가도 받고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엔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맛보고 하니까 좀 그게 재미가 없어. 집에 떡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 폭탄이 되겠죠?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캔은, 그 단팥은 정말 달잖아요. 이게 쏟아지기 직전인데 이걸로 셀프를 잘 보이지 않네. 카메라가 안 좋아서 안 보이네. 머리를 내가 잘랐더니 사진도 안 찍고 먹었네. 썸네일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영상에 먹는 거 보여주는 영상 찍을 때는 속도를 좀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요즘에 소형으로 눈꽃처럼 갈리는 얼음 눈꽃 가는 빙수기, 기계도 나왔던데. 눈꽃 빙수라고 해가지고. 큰 거는 옛날에 나온 지 한 15년 전인데 요즘에는 작은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작게. 팥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과일 샐러드하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과일 빙수와 팥빙수가 만났어요. 오늘 팥소를 만들어서 팥빙수에도 활용하고
팥소에도 활용하고 떡? 이게 쟤는 이제 저는 팥빵은 좋아해도 팥떡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팥의 효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맛난 팥빙수, 과일빙수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 4,000시간 채우기.